우리는 젊었을 때 수많은 소비를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은퇴 후에야 그때 왜 그렇게 썼을까 하고 후회로 남는 소비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68세의 김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은퇴 후 자녀 결혼과 교육비를 지원하느라 노후 자금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자식만 잘 되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은 매달 생활비를 걱정하며 빠듯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젊었을 때 쓴 돈과 필요 이상으로 큰 집을 유지하는데 들어간 비용까지 생각하면 후회가 밀려온다고 하더군요. 그때 조금만 덜 썼더라면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 전에 후회할 소비를 미리 알아두고 조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소비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소비가 후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피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후회 없는 소비를 위한 실질적인 팁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필요 이상으로 큰 집 구매. 젊었을 때는 넓고 큰 집이 안정과 풍요의 상징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방, 손님을 맞이할 공간 등 이런저런 이유로 큰 집을 선택하곤 하죠. 하지만 은퇴 후에야 그 선택이 후회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왜 큰 집이 후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72세 이정화 씨는 자녀 둘을 키우며 더 넓은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서울 외곽에 방이 5개인 큰 아파트를 샀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지내기에 정말 완벽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방 3개는 항상 비어 있었고 부부가 사용하는 공간은 집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난방비였어요. 두 사람이 사는 데는 과분한 공간이었고 결국 정화 씨 부부는 집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많이 떨어진 시점이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죠. 정화 씨는 그때 조금 더 작은 집을 샀더라면 지금 훨씬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라며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68세 최영수 씨는 젊었을 때 부동산은 무조건 투자다라는 말을 믿고 무리해서 대저택을 구매했습니다. 집이 크면 클수록 자산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의 수입을 초과했습니다. 관리비, 수리비는 물론이고 은퇴 후에도 유지비를 감당하느라 쌓아둔 노후 자금을 계속 써야 했습니다. 결국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옮겼지만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과 수수료가 생각보다 커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영수 씨는 집은 내가 편안히 살 수 있는 만큼이면 충분하다는 걸 은퇴 후에야 깨달았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4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순자 씨는 남편과 전원 생활을 꿈꾸며 대형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당을 가꾸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노후를 상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집은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소와 관리는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졌고 매년 늘어나는 재산세와 유지비는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집을 팔기로 했지만 시골 지역 특성상 매매가 쉽지 않아 몇 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순자 씨는 집이 우리를 위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집이 우리를 옥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후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현재와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깊이 고민해 보세요. 자녀들이 독립한 후의 생활을 떠올리며 실제로 필요한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집을 구매할 때는 관리비, 난방비, 세금 같은 유지 비용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이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노후는 단순하고 여유롭게 살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집은 내 삶의 기반이지만 그 집이 내 자유와 행복을 제한하는 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두 번째, 명품 소비. 명품. 그 단어만 들어도 뭔가 특별하고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기분이 들죠. 젊었을 때는 더 멋지고 더 세련되게 보이고 싶어서 명품 소비를 쉽게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에게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비싼 가방, 시계, 옷을 사들이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무리해서라도 고급 브랜드를 소비하곤 하죠. 하지만 명품 소비는 순간의 만족감은 줄지 몰라도 노후에는 후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왜 과도한 명품 소비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남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65세 이수정 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정 씨는 젊었을 때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 명품 가방과 옷을 사 모으는데 큰 돈을 썼습니다. 그때는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걸 가져보겠어? 라는 생각으로 마음껏 소비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은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와 생활비가 늘어나자 예전에 샀던 명품들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필요할 때 중고로 팔아보려 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거나 아예 팔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정 씨는 그 돈을 차라리 적금을 들었더라면 지금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라며 후회했죠. 두 번째 사례는 70세 박성호 씨입니다. 성호 씨는 젊었을 때 고가의 시계와 자동차를 자주 구매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고 싶었고 이런 물건들이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믿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품 시계는 생각보다 많이 착용하지 않았고 자동차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심했죠. 결국 그는 자동차를 팔았지만 구매했던 가격에 비해 큰 손실을 봤습니다. 성호 씨는 그 돈으로 차라리 내 건강을 위해 투자하거나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라며 아쉬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8세 김윤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윤희 씨는 은퇴 후에도 명품 소비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비싼 브랜드를 계속 구매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품 소비는 생활비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 씨는 결국 노후 자금이 부족해져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위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선택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후회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명품은 분명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면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된 자금이고 그 자금은 결국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명품 대신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건 어떨까요? 건강관리,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새로운 경험을 위한 여행,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노후에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만족을 위해 미래를 포기하는 선택은 하지 마세요. 노후를 위한 현명한 소비,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세 번째, 과도한 자녀 지원.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본능이죠. 자녀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일은 부모로서의 가장 큰 보람이자 의무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 무리한 지원을 하다가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학자금 대출 대신 부모가 모든 등록금을 대신 갚아주고 결혼할 때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마련해주는 게 흔한 풍경입니다. 게다가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을 때도 꾸준히 생활비를 보내거나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돈을 보태주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렇게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이 정말로 자녀를 위한 일일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자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결국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후는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녀를 돕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면 자녀 역시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과도한 자녀 지원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2세 김영자 씨의 사례입니다. 영자 씨는 두 아들이 대학에 갈 때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전액 지원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큰 돈을 보태주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영자 씨 부부의 은퇴 자금이 거의 다 소진됐다는 겁니다. 부부는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작은 일을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아이들 잘 되라고 한 건데 정작 우리가 힘들어졌다. 그때 조금만 아끼고 노후 자금을 따로 남겨뒀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다음은 68세 정대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대현 씨는 딸의 해외 유학을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는 딸이 세계적인 교육을 받으면 더 좋은 미래를 가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유학비와 생활비로 수억 원이 들어가면서 대현 씨는 자신과 아내의 노후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얻었지만 자신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부모님을 돕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현 씨는 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결국 우리의 노후는 불안정해졌다며 후회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0세 박순희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순희 씨는 자녀 둘에게 아파트를 사줄 정도로 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자신이 살 집을 줄이고 적금을 해지하면서까지 자금을 마련한 결과 정작 본인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순희 씨는 도와주고 싶어서 한 일이었는데 결국 우리가 아이들에게 의존하게 됐다며 씁쓸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돕는 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같지만 그 범위를 잘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과도한 지원은 자녀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를 도우면서도 자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도움의 한계를 명확히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도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독립심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주고 자신은 비워버리는 선택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책임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자녀에게도 더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도한 건강 관련 소비. 여러분, 건강은 곧 재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이를 위해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건강 관리에 투자하는 건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문제는 그 투자가 지나쳐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분별하게 건강보조제를 구입하거나 비싼 건강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이름만 들어도 고급스러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또 누군가는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백만 원짜리 약재를 사거나 고가의 의료 장비를 집에 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비는 처음엔 내 건강을 위한 투자라는 명분으로 시작되지만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노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지출이 과도하면 나중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의료비가 생겼을 때 정작 대비가 부족해지는 아이러니도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과도한 건강 관련 소비가 어떤 후회를 남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7세 한정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정혜 씨는 은퇴 후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양한 건강 보조제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에서 만병통치약이라는 표현을 듣고는 믿음이 생겨 매달 몇십만 원씩 투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몸 상태에 큰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정혜 씨는 그 돈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거나 운동을 더 했으면 지금 더 건강했을 텐데라며 후회를 남겼습니다. 다음은 70세 최영철 씨입니다. 영철 씨는 TV 광고에서 본 고가의 의료기기를 구매했습니다. 이 기기가 혈액순환과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돈을 들였죠. 하지만 몇 달 동안 사용해도 특별한 효과를 느끼지 못했고 결국 구석에 방치하게 됐습니다. 영철 씨는 그 돈을 차라리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는 데 썼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영애 씨는 고급 건강 리조트 프로그램에 가입했습니다.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해 가입했지만 비용이 너무 비쌌고 매달 유지비가 큰 부담이 됐습니다. 정작 리조트에 갈 시간은 많지 않았고 결국 계약을 해지했지만 이미 사용한 비용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영애 씨는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내가 과했던 것 같다며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분명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건강 관리를 위해 무리한 소비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경제적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병원 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지출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 여유까지 챙길 수 있는 소비가 진짜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5번째, 충동적인 여행과 사치스러운 소비. 여행.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으세요? 특히 은퇴 후에는 그동안 못 가봤던 곳으로 떠나고 싶은 욕심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나도 이런 데 다녀왔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계획 없이 떠난 여행, 그리고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소비는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은 분명 새로운 경험과 행복감을 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지출을 동반한 여행은 일시적인 만족만 줄 뿐 이후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금 아니면 못한다라는 생각에 무리해서 떠나는 해외여행이나 비싼 여행 패키지는 노후 자금을 빠르게 소진하게 만듭니다. 또한 여행지에서 무심코 사는 고가의 기념품이나 특별한 날이니까라는 이유로 이용하는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은 지출을 더 부풀리는 요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비가 반복되면 필요할 때 사용할 자금이 점점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충동적인 여행과 사치스러운 소비가 어떤 후회를 남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6세 김미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자 씨는 은퇴 직후 살아있는 동안 가고 싶은 곳은 다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세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문제는 이 여행이 전부 고급 패키지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죠. 호텔, 음식, 투어 가이드까지 최고급 옵션을 선택하다 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여행은 행복했지만 돌아와서는 생활비가 부족해 적금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미자 씨는 내가 그때 조금만 아꼈더라면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았을 텐데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세 이준석 씨입니다. 준석 씨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주 여행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듣고 자신도 뒤처지기 싫어 즉흥적으로 해외여행을 예약했습니다. 현지에서 기분에 취해 명품 가방과 시계를 충동적으로 구입했지만 집에 돌아온 후엔 그 물건들이 생각보다 쓸모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내가 정말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한 것 같다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8세 박순정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순정 씨는 은퇴 후 가족과의 추억을 만들겠다며 여러 차례 국내외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의미 있는 여행이었지만 점점 과도한 비용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특히 여행 중 충동적으로 구입한 고가의 기념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순정 씨는 그 돈으로 차라리 가족과 함께 더 지속적인 행복을 줄 수 있는 활동에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며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여행과 소비는 분명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하지만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 그리고 과도한 소비는 우리 노후를 위협하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은 중요한 경험이지만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 먼저 예산을 세우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행지에서 고가의 기념품보다는 사진이나 글로 추억을 남기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노후에 가장 소중한 것은 안정된 삶과 지속적인 행복입니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 장기적인 안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현명한 소비와 계획적인 여행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에 후회하기 쉬운 5가지 소비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아쉽겠죠? 우리가 이런 후회를 줄이고 더 나은 소비 습관을 가지려면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후회 없는 소비를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소비를 하기 전 이게 정말 내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순간적인 욕구에서 나온 건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특히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여행을 계획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이 아니라 실용적인 가방 하나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면 굳이 큰돈을 들일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는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돈을 써야 할 곳은 어디인지 명확히 해야 해요. 건강, 기본적인 생활비, 적정 수준의 여가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이나 투자로 빼두는 자동이체를 설정해 보세요. 그러면 계획하지 않은 소비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을 미리 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여행이나 큰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엔 총 예산을 미리 정해두고 그 안에서 소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예산을 초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걸로 인해 내 노후 자금은 괜찮을까? 답이 확실하지 않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기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비싼 음료 대신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 보조제나 고가의 상품을 사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대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지출도 자연스럽게 조정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한 소비를 소중히 여기기입니다. 소비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를 느끼는 곳에 돈을 써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비를 하세요. 그리고 너무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마세요. 후회가 있더라도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그리고 나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구나 싶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현명한 소비와 계획적인 태도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채워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